사조용전 42화, 43화, 44화입니다. 1등은 왕중양과의 패간 수련을 하면서 왕중양이 필살기 선천궁을 전수받았었습니다. 하여 무공의 수치는 주백통과 같은 700인력이었고 곽정 역시 이번에 받은 구음진경 천추거 해석본을 연마하였더니 350인력에서 400인력이 돼버렸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곽정과 황룡은 어서 빨리 홍칠공에게도 구음진경 해석본을 전해줄 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두 사람의 작별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었고 때때로 그냥 가지 말라고 그냥 나랑 같이 살자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 어떤 말도 멍텅구리 곽정에겐 소용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여 가던 길을 다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들이었습니다. 도성안에 도착하자 마침 한 객잔이 눈에 들어와 들어갔더니 뭔가 엉성한 점소이가 있었고 또 방에는 창문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거기다 옆방에서는 대낮부터 씩씩거리는 소리마저 들려왔죠. 뭐지? 그 소리는 후박되어 있는 연고가 내는 소리였고 말이죠. 상황을 보니 이 객잔은 흑점이 분명했습니다. 확인코자 밖으로 나왔더니 이미 자신들을 포위하고 있는 상황. 그러고 보니 이자들은 철장방 놈들이었고 역시나 구천인이 곽정과 황룡을 잡기 위해 벌인 일이었죠. 허나 곽정도 이제 어엿한 400인력 조금도 물러날 생각이 없었습니다. 구천인 역시 자신만만했는지 크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영고는 이 웃음소리를 듣고는 피가 거꾸로 솟아버렸습니다. 구천인의 웃음소리가 자신의 아이를 때려 죽인 흉수와 똑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곽정과 구천인의 전투가 개전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곽정과 구천인은 호각인 상황. 물론 구천인이 500인력으로 더 강했지만 곽정에겐 쌍수호박권도 있었고 구천인이 이 당시 전력을 다하지 않기도 했었습니다. 행여나 원수가 도망칠까봐 영고는 자신의 미추공의 무공으로 포승줄을 풀고 뛰쳐나가 흉수 구천인에게 일가라며 무작정 덤벼들었습니다. 물론 200인력 무공으로 구천인에게 상대가 안 되었을 거지만 지금 영고는 완전히 미쳐버린 광녀 그 자체였습니다. 덕분에 싸움에서 빠져나온 곽정이었고 발광하는 영고의 모습을 보곤 짐작할 수 있었던 황룡이었습니다. 영고의 아이를 죽인 그 흉수가 구천인이었다는 것을요. 또 구천인이 왜 1등 대사의 진기를 소모시키려 했는지도 알 것 같았습니다. 그런 비열한 방식으로 2차 화산 넘곰에서 승자가 되어 구음진경을 차지할 심정이었을 것을요. 하지만 홍칠공 황약사 구양봉은 어쩌려고 했을까요? 영고는 미친 개 마냥 쳐맞아도 계속 달려들기만 했습니다. 구천인 입장에서도 만약 곽정이 끼어들기라도 한다면 큰 낭패인지라 일단 도망치고자 했습니다. 허나 영고는 처음부터 같이 죽을 심산이었기에 도망치려는 구천인을 어찌 놓아주겠습니까? 하여 두 사람은 쫓고 쫓기는 추격전을 벌이며 사라져 버렸습니다. 한편 강남 육계는 나이를 먹더니 괴짜라는 이름이 무색해졌습니다. 이쪽 저쪽 과한 참견만을 하고 다니는 강남 6오지랖이 되어버렸죠. 이번에는 황약사와 전진칠자의 싸움을 말리겠다고 도화도로 찾아가 황약사를 만나겠다는 거였습니다. 일곱째 한소영은 왠지 불안한 예감이 드니 이번에는 나서지 말자고 했지만 고집불통 첫째 가진하게 우기기 신공에는 이길 장사가 없었습니다. 생각보다 여자한테 인기가 많았던 백통이 형도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황궁에 숨어있던 홍칠공을 무사히 데려와 보살피고 있었죠. 헌데 좀 과한 게 항상 문제였습니다. 팽년어들을 잡아다가 홍칠공의 시중을 들게 하려 했었는데 몸통에 붙은 때를 모아 환약으로 만들어 독약이라 속여 먹여서 악당들을 고분고분하게 만드는 것까지도 성공했었지만 힘만 제일 센 바보형과 푸드파이터 홍칠공이 빈틈을 보이자 금세 전세가 역전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일단 바보형은 움직이지 않기 내기를 걸어 잡아두고 이날 밤 1인역 홍쯔양을 해칠 작정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밤이 되었고 곽정과 황룡은 시간이 흘러가는 것조차 원망스러웠습니다. 결국 황룡이 눈물을 흘리며 오아락 안겨왔습니다. 도저히 작별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곽정도 그런 황룡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처연하게 울고 있는 황룡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황 약사가 돌아가시면 도화도에 용화 혼자 남게 될 거야. 그때 내가 없다면 누가 용화를 돌봐주지? 바로 나 곽정이 도화도에서 용화와 함께 살아야 해. 용화, 징기스칸도 화증공주도 신경 쓰지 않겠어. 무슨 일이 있어도 용화와 평생 함께 살 거야. 그 말에 감격한 황룡은 울면서 안겨왔습니다. 애초부터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우리의 걱정은 이런 맹한 면이 매력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뒤로 팽려노 부하들이 하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노한동이 술수에 걸려들어 어쩌고 한다는 얘기였죠. 즉시 쫓아가 보니 아니나 다를까 백통이 형이 꼼짝 않고 앉아있는 모양이었습니다. 다행히 홍칠공은 가진학이 지키고 있어서 목숨을 보존할 수 있었고요. 곽정에게로 가진학의 목소리가 들려오자 곽정은 벼락같이 악당들에게 뛰쳐나가 사백인역의 무시무시한 힘으로 통쾌하게 패버렸습니다. 이제 백인역식의 악당들에게는 따로 검법을 쓰지 않아도 될 정도였고 그냥 반사적인 움직임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흠씬 두들겨 패주고 쫓아버린 후 주백통에게 가보니 여전히 꼼짝 않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황룡이 혈도를 짚어 이 쓰잘데기 없는 내기를 끝내버려서 망정이었죠. 정말이지 백통형은 요긴한 구석이 하나 없는 자였습니다. 영구한테만 빼고 말이죠. 곽정은 서둘러 가진학과 홍칠공을 모셔와 절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진학이 상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황룡도 방긋 웃으며 홍칠공에게 인사를 올리고 있었는데 그 순간 엄청난 굉음을 내며 가진학의 새지팡이가 황룡을 향해 내려쳐지고 있었습니다. 반사적으로 장법을 발사하는 곽정. 다행히 새지팡이를 쳐낼 수 있었고 황룡도 구해낼 수 있었습니다. 허나 그 바람에 가진학은 새지팡이와 함께 땅에 처박히고 말았습니다. 땅에 얼굴까지 처박는 바람에 이빨도 부러져 버렸고요. 대려 곽정이 놀라서 눈물을 흘리며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제자 죽어 마땅하다고요. 어서 버려달라고요. 제자가 당황하여 실수한 거라며 머리를 땅에 박아대며 계속 빌었습니다. 허나 가진학은 사부라고 부르지 말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어찌 황약사 사위가 되는 곽대엽의 사부가 될 수 있냐면서요. 곽정은 품속에서 비수를 뽑아 들었습니다. 그리곤 비수로 자신의 손을 강하게 베어갔습니다. 사부님을 다치게 한 손이니 잘라버리겠다고요. 손목이 비수에 날아가기 직전 가진학의 새지팡이가 비수를 겨우 막아섰습니다. 곽정이 얼마나 세게 비수를 휘둘렀는지 가진학의 새지팡이가 계속 떨려올 정도였죠. 가진학이 곽정에게 명했습니다. 날 사부로 여긴다면 황노사와 그 딸의 목을 가져오라고요. 청청병력 같은 소리에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가진학은 당장 저 유녀의 목을 베어오라고 소리쳤고 곽정이 황망해하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더니 가진학은 일갈하며 새지팡이를 높게 쳐들어서는 그대로 곽정의 머리를 향해 내리쳤습니다. 곽정은 조금도 피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곽정에게 대사부 가진학은 스승이자 아비였습니다. 아비가 목숨을 다시 가져가는 것에 그저 눈을 질끈 감는 것이 전부였던 곽정이었습니다. 그때 새지팡이를 막아서는 타구봉. 이번에도 곽정의 목숨을 구해낸 건 어미 황룡뿐이었습니다. 황룡의 타구봉법에 맞고는 나가 떨어지는 가진학이었고 무엇이 그리 억울한지 가슴팍을 계속 펑펑 쳐댔습니다. 그리곤 곽정에게 우리의 인연은 끝이라고 말한 뒤 터벅터벅 멀어져 갔습니다. 곽정이 붙잡으려 했지만 가진학은 곽대엽께서 막아선다면 자결하겠다 말할 뿐이었습니다. 곽정은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며 몹시 괴로워했습니다. 홍칠공도 이런 상황에서는 별 도움을 줄 수 없었습니다. 참고로 주백통은 더 방해가 될 것 같아 좀 전에 황룡이 연고를 들먹이며 쫓아버렸고요. 주백통에게 연고는 60인생 최고의 치부이긴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모두가 진정이 된 순간이 왔고 서둘러 홍칠공에게 구음진경 해석본을 일러 주었습니다. 무학의 대종사들은 이해력도 매우 빨랐습니다. 홍칠공의 부상은 워낙 심했던 터라 반년 정도 걸릴 테지만 완벽히 회복될 수 있다는 것보다 기쁜 소식은 없었습니다. 홍칠공이 떠나가자 어젯밤에 가진학이 떠올라 침울한 곽정이었고 황룡도 아비 황약사가 걱정된다며 같이 도와도록 가보자고 했습니다.
도화도로 향하는 배는 순항 중이었습니다. 황룡은 도화도에 도착하자마자 갑자기 부탁할 게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부터 영원히 이 섬을 떠나지 말아달라고요. 곽정은 되려 황룡에게 무슨 일이 있나 싶어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그런다며 아버지를 시켜 몽골에 계신 어머님도 모셔오고 또 여섯 사부님도 도와도로 모셔오게 하겠다고요. 그리고 완한 농렬까지 아버지한테 처리해달라고 할 테니 제발 떠나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곽정은 황룡의 손을 잡고는 말했습니다. 나 곽정은 여기에서 떠나지 않을게. 그러곤 손가락까지 걸고 맹세하는 곽정이었고 그제야 환하게 웃는 황룡이었습니다. 그러고도 황룡은 얼마나 기뻤는지 춤을 췄는데 마치 선녀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매일 이런 황룡과 살 수 있게 된 곽정이 그저 부러울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앞날에 꽃향기만 가득할 것 같았던 그때 이들 앞을 막아선 죽은 말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서둘러 가보니 이건 강남 6개 셋째 한보구의 말이었습니다. 거기다 말의 근골이 전부 터져 죽어 있었죠. 곽정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일전에 황 약사가 화쟁의 말을 똑같은 방법으로 죽였었다고요. 심장이 벌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리쳐 셋째 사부를 불러봤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주변을 살피다 황룡의 어미 묘 앞까지 도착했는데 불안하게도 묘비가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하여 두 사람은 급하게 묘 석실 안으로 향했습니다. 석실 입구에 사람이 죽어 있었습니다. 바로 여섯째 사부 정금발이었습니다. 정금발의 목이 저울대가 가슴에 박힌 채 말이죠. 또 그 옆으로 둘째 사부 주총도 죽어 있었습니다. 곽정은 미친 듯이 달려가 주총을 일으키자 주총품에서 보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황룡이 설마 둘째 사부가 어머니 유품에 손을 하니까 곽정은 살기 가득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닥쳐! 네가 감히 둘째 사부님을? 그 말에 상처를 받았지만 어머니 관을 보곤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관 위의 셋째 한보구가 구운 백골조에 두개골이 뚫려 죽어 있었고 그 아래에 일곱째 한소영이 스스로 목을 베어 죽어 있었습니다. 흉수에게 욕보일 수 없어서 자결을 선택한 모양이었습니다. 곽정은 너무나 분노한 나머지 내경이 역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보니 구운 백골조는 흑풍상세의 무궁이었고 자연히 그들의 스승인 황약사가 못할 리가 없었습니다. 곽정은 이 모든 만행이 황약사의 지시라 단정시켜 가고 있었습니다. 하여 무작정 황약사의 장원으로 뛰쳐들어간 곽정. 허나 그곳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피가 묻은 장포만이 있었습니다. 황룡이 따라 들어오자 무섭게 황룡을 바라봤고 다가가 피가 묻은 장포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황약사가 사부님들을 죽였다고요. 곽정은 우선 사부님들을 묻어줘야 했습니다. 황룡이 땅 파는 걸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저리 꺼지라고만 할 뿐이었습니다. 장검으로 땅을 파다가 장검이 부러지자 맨손으로 파내가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사부를 땅속에 누이고 봤더니 둘째 사부가 손에 꼭 쥐고 있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손을 열어 꺼내보니 신발 모양의 놀이개였습니다. 곽정은 휙 던져버렸고 황룡이 처음 보는 놀이개라 집어서 살펴보니 B자와 초자라는 단어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4명의 사부님들을 땅에 놓이고 절을 올릴 때도 곽정은 너무 큰 충격 때문인지 울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내력이 역류하여 서녀를 토하고 말았습니다. 황룡은 차라리 울기라도 하라고 했지만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 곽정이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짐승의 괴성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곽정과 황룡은 소리를 쫓아 달려갔습니다. 바로 넷째 남이인이 괴기스러운 모습을 한 채 몹시 고통스러워 내는 소리였습니다. 곽정이 와서는 제자가 왔습니다 하니 남이인은 엄청난 힘으로 곽정에게 공격을 해댔습니다. 곽정은 제자가 늦게 와서 혼을 내신다 생각하여 운공도 하지 않고 계속 맞기만 했습니다. 황룡은 곽정이 크게 다칠까 싶어 말리려고 했지만 곽정은 저리 비키라며 황룡을 강하게 밀쳐내 버렸습니다. 남해인은 이제 바위까지 집어들어 곽정의 머리통에 내리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곽정은 감히 피할 생각도 하지 않았고 급한 마음에 황룡이 남이인을 밀쳐내자 벌렁 낮아빠지는 남이인이었습니다. 황룡은 남이인이 괜찮은지 다가가 보았습니다. 남이인은 대뜸 황룡의 어깨 쪽지에 장력을 적중시켰습니다. 그 힘이 어찌나 센지 황룡은 나가 떨어졌고 남이인은 황룡이 입은 연희갑의 손바닥이 찔리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황룡도 연희갑 때문에 큰 부상은 아니었고요. 곽정이 다급히 남이인에게 다가갔고 남이인은 이제야 곽정을 알아보는 눈치였습니다. 헌데 혀가 망가져 있어서 말을 할 수 없었고 하여 땅바닥에 글씨를 써갔는데 흉수는 와까지 쓰고는 끝내 숨이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곽정은 와자를 보더니 황역사에 황자를 쓰려고 하셨죠 했고 죽은 남이인을 부르짖으며 그제야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만약 이때도 울지 않았다면 주화인마에 빠질 거였습니다. 곽정은 넷째 남이인도 안정을 시켜준 뒤 그 즉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화도를 떠나려 했습니다. 황룡이 쫓아가 곽정이 황약사에게 덤벼들다 죽임을 당할까봐 말려봤지만 잡은 손을 뿌리치며 매정하게 가버리는 곽정이었습니다. 홀로 배를 타고 가면서 때때로 혼자 남겨진 황룡이 걱정도 됐지만 다시금 황약사한테 죽임을 당한 사부님들이 떠오르자 황룡마저도 용서가 안 될 지경이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도화도를 절대 떠나지 않겠다던 곽정은 그렇게 황룡을 쓸쓸히 버려두고 떠나버린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세조유전 42화, 43화, 44화가 끝났습니다.